나왔는데 이거 논리예요. 그랬더니 이 퀴클롭스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주위에 바위를 들어서 집어 던져서 많은 부하들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도자는 성과를 낸다고 해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알리탈리아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 섬으로 바로 그 현장, 그 전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괴물들을 만나는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대장,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소. 그러니 이들 고난들의 이번 고난이 주가 될 테면 되라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친 파도를 헤쳐왔는데 또 내 앞에 거친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야 내게 덤비라는 것입니다. 괴물이 오면 내 그 괴물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유혹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닥치고 괴물의 공격을 받고 나태해지려는 내 의욕, 부하들의 그 의욕들을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는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요정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인지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대는 억지로라도 꾹 참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그대가 떠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세요? 묵묵히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퀴클롭스가 너의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시련도 참고 견디지 않았느냐? 여러분 2800년 전에 이런 문장이 쓰여졌어요. 참아라 나의 마음아. 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해가지고요, 스티브 잡스처럼 떼돈을 버는 게 인문학이 아니고요, 시련과 절망이 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용기를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노출됩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스킬라와 카레티스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킬라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에요. 지나가면 뜯어먹습니다. 카레티스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다 죽어요. 이 전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저 건너편은 이탈리아 본토고요. 이쪽은 그 시칠리아 섬의 메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 해협인데요. 잘 보시면은 파도가, 이게 해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보이죠. 그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그런 전설이 나왔어요. 저희가 굉장히 파선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킬라와 카립디스라는 그런 전설이 나왔는데요. 호메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립디스가 소용돌이가 칠 때요.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킬라의 동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스킬라가 틀림없이 너의 부하 6명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른쪽으로 붙여서 배를 저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부하들과 함께 배를 지어서 오른쪽에 배를 붙여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6개의 머리가 달린 스킬라가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서 한 명 한 명씩 잡아먹는 거예요. 6명을. 그랬더니 죽어가는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대장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배를 왼쪽에 몰아서 저 카르티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아니다, 계속 가. 계속 배를 저어라. 그래서 신속하게 오른쪽으로 배를 저어서 저 위기에서, 진퇴양난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잃고요,
큰 실망에 빠지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때 주인공 우리 대장 오디세우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런 용기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 정말 멋진 지도자가 아닌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용기를 심어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호메로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고요, 그 고통을 우리의 운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프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처럼,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같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디세우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로터스를 먹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환각제를 먹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좋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묶어서 배에다가 실은 다음에 이제 항해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혹에 빠집니다. 키르케의 이제 섬에 도착하는데요. 이 키르케라는 요정이 술을, 포도주를 권하는데, 이 술을, 포도주를 먹으면은요, 모두 돼지가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개가 되죠? 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돼지가 돼요. 이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로 변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또 가서 인간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나무라고 호소해서라도 이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명한 장면이죠. 사이렌의 유혹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계속 배를 저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저어 나갈 때 나를 묶으라는 것이죠. 나를 묶으라. 그런데 내가 조금 가다 보면은 이 밧줄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다시 꽁꽁 묶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누구나 초심은 거룩합니다. 그죠? 처음에 데이트할 때, 그죠? 처음에 첫